안녕하세요, 고독한 장사꾼입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민원 플러스 요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배민원 플러스를 운영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는 사장님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대한민국 배달시장의 넘버원 플랫폼은 단연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크게 배달 방식에 따라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바뀌는데요. 하나는 배달의 민족에서 자체적으로 라이더를 운영하거나 컨트롤하는 배민원, 다른 하나는 음식점에서 자체 배달하거나 각 지역 대행업체들을 통해 배달을 하는 배달의 민족 가게배달로 나뉘어집니다. 배달앱의 종류와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어 보았으니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부터 보고 오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직접 라이더를 컨트롤하는 배민원의 상품으로는 라이더가 다른 음식을 묶어가지 않는 한 집만 배달하는 한집 배달과 배달팁이 조금 싼 대신에 여러 가게의 음식을 묶어서 배송할 수 있는 알뜰 배달이 있는데요. 지난 1월 배달의 민족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한 배민원 플러스라는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고객에게 부과되는 배달팁을 배민에서 직접 설정한다는 것인데요. 거리나 시간대 수요 등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배달팁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민원 플러스는 별도의 가입 비용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배민원 플러스의 총 이용요금은 주문 발생 시에 부과되는 중개 이용료, 배달에 대한 배달비, 결제할 때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배민원 플러스의 중개 이용료는 기존 오픈리스트와 동일하게 6.8%입니다. 예를 들어 만원이라는 주문이 발생한다면 해당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680원을 배민에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달비는 가게를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는데 2,500원에서 3,300원의 금액이 발생됩니다. 또 여기에 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결제수단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인 결제정산 수수료를 합산해야 하는데 1.5에서 3%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상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만원이라는 주문이 발생했을 때 배달비 3,300원이 적용되고 결제정산 수수료가 3% 적용되는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배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합산한다면 중개 이용료 680원, 배달비 3,300원, 결제정산 수수료 300원, 그래서 총 4,2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비용에 대한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는데 4,280원의 10%인 428원이 더해져서 합산되는 총 공제 금액은 4,708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만원짜리 음식을 배민원 플러스로 판다면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은 5,292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2만원짜리 음식에 대한 계산을 해본다면 중개 이용료 1,360원, 배달비 3,300원, 결제정산 수수료 600원, 총 부가세 526원을 합산한 금액이 5,786억을 공제금액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14,214원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금액에서 음식 원가, 포장재 비용, 그리고 프로모션을 위한 쿠폰 발행 비용이나 광고비 등을 제하고 난 것이 수익이 되며 이 수익에서 가게 임대료, 인건비, 가스, 전기, 통신료, 부가세 및 기타 세금 등을 제하고 난 금액이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최종 순수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사이에서 배민 측이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원으로 손님을 유입하려고 많은 장치를 심어두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게 배달 카테고리로 들어가도 배민원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장치를 많이 심어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민원 플러스가 과연 사장님들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살아남는 구조가 되려면 음식의 객단가를 높여야 하고 배민원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게 배달 카테고리의 배달팁이나 쿠폰 구조를 유연하게 변동해가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배달 음식의 특성상 그 수요는 1인 가구에서 부담없이 시켜먹을 수 있는 1인분에 대한 수요가 제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1인분을 위주로 판매하면서 수익화를 해오시던 사장님들에게는 이번 배민원 플러스의 전환은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식재를 위한 인건비 그리고 배민원 플러스까지 솔직하게 배달 장사에 대한 구조는 예전에 비해 더 좋지 않아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도 3월 7일부터 배민원 플러스와 비슷한 상품인 쿠팡이츠 스마트 요금제를 신설했는데요. 중개 이용료는 배민원 플러스보다 3% 높은 9.8%이지만 배달비는 배민원 플러스보다 조금 저렴한 1,900원에서 2,9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민원 플러스와 쿠팡이츠 스마트 요금제는 객단가 구조에 따라서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수익 구조에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은 안 좋은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배달 음식점 사업은 역시 지금도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치밀한 구조와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높은 객단가의 음식만을 고집하면 주문 전환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낮은 객단가의 음식만을 판매한다면 극악한 마진율이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세심하게 내 사업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배달 플랫폼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블로그나 다른 SNS 등을 통해서 단체 주문이나 케이터링 쪽으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도 장사에 힘이 되는 정보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